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톡방이나 이런 데도 보면 대화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폭락론자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장투로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이제 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그냥 장투로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더 많이 하시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 근데 어쨌건 사람에 따라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의 장세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썸네일에 어저께 영상에 올렸듯이 2만 달러를 가기 위해서 뭐 지금 조정 장세가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계단식 하락보다는. 그래서 여기 차트를 그리신 분 있죠? 이분 같은 경우 이 차트를 올린 지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뭐 여기서 이제 2만 달러 넘을 거다 얘기했는데 2만 달러 못 가서 떨어졌었고 지금도 약간 그래프 상에 비슷하게 일치해서 이제 가고는 있어요, 현재. 그래서 여기서 찔끔 더 한 번 더 이제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한 며칠 상간 네, 며칠 상간 지나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거다. 뭐 18,000달러를 뚫고 19,000달러를 뚫고 그래서 뭐 19,000달러 후반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횡보의 흐름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분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 시장 얘기를 이분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바로 전에 보여드린 거랑 너무나도 일치하고 비슷하게 지금 패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시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만 달러를 뚫지 못하는 어떤 그 박스권 장세 있죠. 18,000달러에서 2만 달러를 뚫지 못하는 이 박스권 장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많이 가진 사람들의 희망 회로일 수도 있지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트 표시를 여기다 날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다 지금 차트적인 건 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걸 보고 뭐 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적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내년 뭐 2월 달이 넘어서 뭐 3월 달까지 2월 달 정도까지는 뭐 알트코인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 횡보 시장이 지속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진짜 트리거가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아마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 자, 똑같은 얘기를 또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12월 달 2020년 12월 달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59 정도가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 있죠? 자, 비트코인 차트 장면하고 여기 도미넌스 장면 보시면 52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뭐 2021년 5월 달 그러니까 4월 달 정도까지 지금 보거든요. 알트코인 시장을.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러 명의 뭐 견해들을 다 종합하셔가지고 결론 지으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샀다 팔았다를 자주 반복해서 안 해요. 저도 이제 코인 해서 처음에 1년 정도 됐을 때는 진짜 샀다 팔았다를 진짜 많이 했었고 밤을 되게 많이 샜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재미난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밤을 새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예를 들어서 폴로니엑스에서 거래를 한다, 비트렉스에서 거래를 한다 이러면 비트코인 하나 투자하면 비트코인 그게 뭐 일주일 상간에 비트코인 몇십 개가 돼버리고 아니면 잃을 때는 뭐 그만큼 잃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건 그때는 그렇게 재미난 시장이었었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훨씬 낫었죠. 그때는. 근데 어쨌건 그런 장세가 다시 한번 이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글렌 허친슨이란 분이 어떤 기사에 자기의 가치관을 반영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분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글렌 허친슨이란 사람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이 통화 시스템의 판때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을 뭐 얼마에 투자했어. 그러니까 뭐
베리 실버트 같이 뭐 7달러에 투자했어. 그래서 뭐 거대 자산 운용사를 잃었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베리 실버트 같은 사람을 서포팅해 줄 수 있을 만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 시스템의 판때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연방준비 은행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저는 지금 거래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가격은 투자에 있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거래 수단으로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라는 얘기를 2018년도 1월 달에 했어요. 1월 28일 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대중은 가격의 가치를 반영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하나의 코인이 막 올라가면 그 코인은 좋은 코인으로 둔갑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 오히려 값어치는 있는데 안 올라가는 코인들 있죠. 자, 그리고 호재가 반영되지 않은 코인들. 그런 거를 사서 사실은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코인들, 안 올라가는 코인들 있죠.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와 가치는 우린 정보를 세계 어느 곳으로나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고 이제 그 다음은 가치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시세를 올려주면서 가치 이동을 그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코인들도 순차적으로 아마 딸려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아마 똑같은 생각을 아마 다 하시겠지만 카카오톡 같은 데 보면은 톡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본전이 오면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내가 물려있는 코인이 시세 진폭이 어느 정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 20%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2배, 3배, 4배 이 정도 가잖아요. 원금이 안 가도. 그럼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80% 이상인 본전이 오면 저는 떠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이. 그리고 나서 손바뀜이 또 있은 후에 나머지 이득분은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먹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람 심리가 묘하게 아마 그리고 저 이제 숫자 노름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숫자로 지금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7년도 연말에는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아마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숫자가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돈을 우리 보통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규모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원화로 금액으로 환산해요. 5만 원짜리가 몇 다발 있네. 뭐 5천이네 1억이네. 근데 돈이 많아지면 이거를 숫자로 판가름해요. 부자들은 보통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숫자로 보거든요. 그리고 숫자로 느껴요.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런 느낌을. 근데 여러분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잘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나중에 아마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일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됐었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어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한국에는 코빗 거래소의 원화마켓에 있고 그리고 그 업비트의 BTC 마켓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는데 아마도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열리고 비트코인이 조금 우상향하면 원화 마켓에 바로 상장을 시킬 거예요. 다른 코인들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일코인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파일코인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일코인 배후에 있는 세력이 중요해요. 가장 핵심 세력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고 판타라 캐피탈 그리고 아크 인베스먼트라고 또 있어요. 아크 인베스먼트는 주식시장하고도 또 사실 관련이 되게 깊어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보다 더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관련된 게 파일코인이고 그리고 파일코인은 사실 콘센시스라고 이더리움 재단 있죠. 이더리움 재단하고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상장이 됐네요. 뭐 시세 진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더리움 2.0 구현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사실 파일코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카드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카드 결제가 됐는데 자동이체를 해놨거든요. 근데 와,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갑자기 결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딱 폰을 열어봤는데, 메시지를 딱 열어봤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거야? 근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부동산이나 자산 상승 되신 분들 있죠. 아니면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쪽으로 자산 상승 많이 되신 분들은 이번에 아마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아마 되게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냥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이라도 이제 밥은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어가지고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공평하게 배분되는 배급판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할게요.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아마 종부세 내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여기 보면 제일 이제 보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2만 1,000원이었는데 66만 6,900원. 3배 정도 늘었고, 여기서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281만 원에서 494만 원. 예. 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이 이렇게 막 상승하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고, 작년 어느 시점부터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요. 근데 공시지가 대비 원래 거래되는 거가 원래 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갭을 계속 메꿔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에서 정책 자체를. 그래서 내년에도 공시지가를 올리고 후년에도 공시지가를 아마 지속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거나 올라가지만 세금도 그에 못지않게 되게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예. 그 뭐 누구나가 다,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고, 또한 중요한 게 이제 코인 시장하고 제가 엮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코인 시장도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지금 안 올라가죠. 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죠. 자, 부동산 가격 올려놓은 게 누구예요? 예, 세계 정부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한국 부동산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부동산도 그렇게 올라가요. 실제로. 근데 코인 시장도 일단 선상승을 시켜 놓을 거예요. 선상승을 시켜놔서 자산을 어느 정도 성성하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후반형에서, 예? 그 다음에 세금을 아마 때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달러 도미넌스가 깨지는 거랑, 그게 이제 하락하는 거랑, 코인 시장이 상승하는 거랑 아마 이게 디커플링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전량 매도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한 가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주재원이 있고 주지사가 있잖아요. 그게 뭐 정부하고 관련된 데, 그런 데 말고도 사기업 같은 데도. 근데 그런 데 보면 법인카드를 하나씩 줘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법인카드를 하나씩 주는데, 그 법인카드가 국내에서 쓸 때는 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해외에서 누군가 그 책임을 맡고 쓸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서 일하게 돼가지고 6개월 동안 힐튼 호텔 뷔페를 주말마다 토요일날 저녁에 갔었고, 그리고 또 일요일날 오후에 점심때 또 주기적으로 계속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한 3번, 4번 정도 갔었을 때는, 맛있다, 흥미롭다. 그리고 막 주말 밤 되면은, 막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막 그래서, 와, 되게 이런 삶도 있구나.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안 접해봤으니까.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이게 반복해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여기에서 밥 먹는 거는 그냥 집에서 총각무에다가, 아니면 그냥 김치에다, 아니면 그냥 삼양라면에다가 밥 먹는 거나 똑같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익숙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게 익숙해지면 나띵 스페셜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나이 어린 친구들은 나는 X63 AMG를 살 거야, 나는 뭐 포르쉐를 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본인들이 지금 타고 있는 뭐 되게 싼 차가 있잖아요. 그걸 타나 그런 차를 나중에 타서 뭐나 나중 되면 한 두세 달 지나면, 한 6개월 지나면 똑같다는 거죠. 사람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되게 넘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이 없이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예. 근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에 관해서는 욕심이 많이 없어요. 예. 여러분 뭐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근데 어쨌건 다 뭐 그리고 비례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리 블록체인 위크 서밋이 이제 이게 개최가 되는데 8일 날부터 11일까지 이게,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예, 오늘까지 이게 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행사인가 봐요. 입장료도 되게 비싸요. 90유로에서 450유로예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450유로면은. 근데 여기 참가자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이번에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스텔라 루멘, 스텔라 루멘 이제 CEO면서 대표적인 개발자 인 분이 이제 이번에 가셨고, 판테라 캐피탈도 이번에 참가를 했고, 요즘에 바닥을 박박 긁고 있는 브레이브도 이번에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하이퍼를 했죠.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거는 제가 항상 가상자산 시장을 게임 산업하고 대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유비소프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유비소프트도 이번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코빗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하고 볼륨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지를 왜 하냐는 거죠. 넥슨에서. 김정주 회장님이 왜 유지를 할까요? 과연. 분명히 넥슨하고의 뭔가 콜라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분명히 발톱을 드러낼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알고랜드사도 제가 눈여겨보는 데인데, 스텔라 루멘 못지않게 알고랜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고 있고, 마일클 수넨샤인이란 분이 이제 한마디 던지네요. 이더리움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12월 1일부로 2.0이 구현되면서 많이 이렇게 시세 진폭이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기관 투자가들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매집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11월 6일 날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신탁 상품으로 등재가 돼요. 이때가 1빌리언인데, 자, 한 달 만에 1.6빌리언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정확히 60%가 더 상승한 거예요. 이때 상승한 거에 여기다가 한 달 만에 엄청난 돈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보면 타노스 업그레이드 이후에 활성화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GPU를 이용한 채굴자들이 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일코인과 이더리움 2.0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 모종의 상관관계를 잘 보시면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들 판단을 하시는 거고, 싱가포르에서 DBS 뱅크라고 하면 되게 큰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디지털 커런시 거래에 관해서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 4개의 코인이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내일 9시 기점으로 스냅샷이 진행이 되는데 시세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단기적인 측면으로 제가 홀딩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시세 급락이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내비로 두려고 하거든요. 뭐지? 스파크 토큰인가? 그것도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언제 런칭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냥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하나, 그거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 뮤추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명보험사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사라고 하면 고객이 맡긴 돈 갖다 그걸 굴려서 사람들한테 나중에 사고가 생기거나 뭔가 일이 터지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채권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주식보다는. 근데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요즘에 떨어지고 은행 이자가 거의 뭐 1% 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니까 결국에 선택의 기로가 없으니까 결국 마스 뮤추얼도 비트코인에 이번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꽤 많이 매입을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밀리언만큼 이번에 투자를 했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가? 거기가 700밀리언을 투자를 진행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 이번에 마스 뮤추얼도 들어왔고 향후에도 아마 점진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기사는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호재 중에 호자이고, 그리고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거래소 이제 대표인데 이더리움을 위한 거대한 유스 이더펀드. 그래서 여기 보면 3IQ 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브로커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 그러니까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예요. 증권거래소에 펀드가 상장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에 관해서. 그래서 이게 ETF긴 해요. 사실은 이 상품 자체가.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는 펀드가 이제 상장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7,500만 달러를 모금이 됐었다. 그래서 커스터디를 진행하는 거는 제미니가 보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커미셔너 헤스터 피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그리고 커스터디의 룰에 관해서,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의 다음 계획에 관해서 이분이 이제 팟캐스트에 나오셔가지고 뭐 의견 개진을 한다는데 후속 기사가 코인데스크에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AMB 크립토라는데 카나디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런칭되는데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이용할 거다. 그러니까 알고랜드가 보세요. 스텔라 루멘도 그렇고 알고랜드도 그렇고 USDC가 그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그 스테이블 USDC를 찍어내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랜드는 지금 사실 USD를 찍어내는 핵심이 되는 거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스텔라 루멘에서 더 많이 찍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그 유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찍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미국 달러의 움직임을, 사실 디지털 달러의 움직임을 사실 이것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한편으로 하고 있고, CFTC 회장 타바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이분이 사임을 하고 이제 여기도 판때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분에서. 그래서 이더가 상품임을 확인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여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상품이라고 규정져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8개월 임기가 있었고 암호화폐의 원칙 기반 규제를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가시고 누가 들어오는지에 관해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관한 의견 개진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근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까지 의견 개진이 없긴 하지만 타바트 전임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게리 젠슬러였어요. 예전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 누구보다 법을 잘 알아. 근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게리 젠슬러라는 분 같은 경우는 XRP에 관해서 증권이라고 규정을 내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저는 그게 뭐 상품으로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거를 결정 내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이 내려질 거예요. 그리고 게리 젠슬러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팀의 리더로 이번에 임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지? 벤 버냉키가 아니라 그 자넷 옐런. 그분이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아마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요즘에 이제 문의 메일이 되게 많이 와요. 제가 이제 말씀은 매번 계속 많이 안 드리는데 아무래도 구독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뭐 이런 어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광고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제가 거기다 이메일을 안 써놓는 이유가 제가 이거를 초반부터 이제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10만 명이 간다 해도 저는 이제 뭐 광고를 해서 제가 돈을 받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뭐 광고, 그러니까 문의 메일이나 이런 거 많이 얹어 놓으시잖아요. 돈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욕심을 부리면 좋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 해가지고 여기서 욕심을 엄청 많이 부려가지고 뭐 광고를 뭐 엄청나게 뭐 더 받아가지고 뭐 이럴 생각. 근데 광고를 하나 받으면 거래소 소개를 한다거나 코인 소개를 하나 해주면 되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적게는 뭐 500만 원 이상, 뭐 600만 원 이상, 되게 큰 돈이죠. 예.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 뭐 그 차례가 다른 분들한테 아마 돌아갈 거예요. 저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쨌건 지속적으로 뭐 가상자산 시장이 잘 굴러가고, 제가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에 관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잘 굴러가고 시세 진폭이 뭐 있을 때, 그때까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예, 제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 시장이고, 예, 걱정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괜히 계좌는 줄어들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 판때기를 누가 만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화 시스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 그리고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전 세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 전에, 예? 그 시점 전에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종부세가 올라가듯이, 예? 이 가상자산 시장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그냥 스탠스를 취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